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1월 트럼프 2기 집권 이후에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발하면서 2025년은 불확실한 시장이 연출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25년은 진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차근차근 보면 트럼프 집권할 때쯤에 미국 10년물 금리는 4.8%로 앞으로 더 5%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시장의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책들이 세지 않고 순한 맛으로 가는 듯한 모습에 금리는 다시 4.5% 부근으로 낮아지고 12월 하락했던 증시는 다시 반등하면서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시작했고 국경지대를 막아버리면서 더 이상의 이민자들이 미국 영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와 연준은 아직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1월 FOMC 전에 열렸던 다보스 포럼에서는 트럼프가 파월에게 직접적으로 금리를 당장 인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1월 FOMC에서는 모든 시장 전망에 따라서 금리는 역시나 동결을 했습니다. 결국 여전히 트럼프의 금리 압박과 그 말을 듣지 않는 파월은 2018년의 모습의 데자뷰를 보여주듯 시장에는 긴장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말하면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일단 어떻게든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와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미국 경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달러 패권이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채권 자경단의 미국채 숏배팅과 시장에서 마켓을 보는 시각은 금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AI 딥시크 같은 저예산으로 값싼 GPU 칩으로 만들었던 챗 GPT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기능을 가진 AI 서비스의 깜짝 등장과 이것을 또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챗 GPT는 유료로 구독을 해서 해야 한다면 굳이 돈을 내고 AI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소비자들의 생각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엔비디아의 고가의 칩들을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AI 생산성을 누구나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중국의 역습은 앞으로 미국 AI 기업들이 그동안 쏟아부었던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과연 다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심어주었고 어쨌거나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인플레이션보단 디플레이셔너리한 작용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쭉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내려갈 때 채권금리는 오히려 낮아지면서 그동안 둘이 같이 갔던 커플링이 깨지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시장은 계속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어요. 이번 주는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전체에 각각 25%, 10%의 일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일 2월 4일부로 실행명령이 떨어졌고 유럽 또한 앞으로 관세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발표한 이런 관세 폭탄이 후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맞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캐나다는 엄청난 분노를 하면서 맞대응을 계속 발표하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을 사지 않겠다.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상품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국가적인 어떤 그 정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비율이 전체 수입 비율 중에 60%로 미국 정유업체들은 원가 상승 부담이 커졌고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소재와 부품들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모든 증시들이 급락했고 코인도 급락하고 있고 올라가는 자산은 에너지와 안전자산으로 채권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계속 해왔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자금들은 안전자산 수요로 달러와 채권을 막 사고 있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채권금리가 현재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으로 감소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그 반대편의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는 회사들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이 나타나면서 이제 성장이 썰려 나가면 어쨌거나 시장 전망은 1930년대 대공황 때처럼 단기간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깎여 나간다는 부분과 그게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내려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 부분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억지로라도 의도된 침체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의 위기들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라는 거죠.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주에 나올 노동시장에서는 실업률이 그닥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국경지역을 폐쇄하는 정책들을 볼 때 결국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수요가 적어지면서 전체 노동 인구의 모수가 줄어들었죠. 어쨌거나 실업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농업은 언제든지 페이롤이 나가면 높게 뜨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할 때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절묘하게 금리를 다시 끌어내리는 묘수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들 어려운 시장에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